네, 이렇게 댓글 하나가 들어가는 div 영역에 reply item이라고 클래스 속성을 줬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 속성에 클래스로 reply item, 점이 클래스를 의미를 하죠. 그 다음에 reply item이라고 그 이름을 주시고요. 그리고 마진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댓글들이 너무 따닥따닥 붙어서 좀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한 16픽셀 정도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네 방향 모두 16픽셀이라고 하는 마진이 잡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했고요. 아까 스타일에서 그 클래스 이름은 얘를 준 거예요. 얘. 그러니까 이 모든 클래스를 다 찾겠다라고 하는 거죠. 댓글이 여러 개가 있으면 그 댓글 여러 개에 대한 그 div를 전부 다 찾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 한번 해볼게요. 게시판 메인에서 제가 댓글 수가 제일 많았던 게 이 가장 마지막 글에서 댓글 수가 가장 많았는데 여기를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보기가 좋아졌죠. 댓글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약간씩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 보기 좋게 됐고요. 좀 더 예쁘게 꾸미는 거는 여러분들이 CSS로 넣어보시고 지금 로그인이 게스트로 되어 있군요. 어드민으로 해볼게요. 어드민으로 로그인 어드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번호 잘못 입력했군요. 네, 어드민으로 로그인했고요. 어드민으로 로그인했고 그 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원하는 기능은 되어 있어요. 무엇이 되어 있냐면 지금 로그인한 사용자가 어드민인 경우에 그리고 댓글의 사용자가 어드민인 경우에는 수정과 삭제라고 하는 버튼이 보이고요. 로그인한 사용자는 어드민인데 댓글을 작성한 사용자는 스파이더맨인 경우에는 여기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댓글 작성한 작성자 아이디랑 같지 않으면 로그인한 사용자가 같지 않으면 수정이나 삭제를 아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버튼이 없기 때문에 그 메뉴 자체를 진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작성한 댓글에 대해서만 수정이나 삭제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됐습니까? 자, 문제는 우리는 수정 버튼에 이벤트를 달아야 되고 삭제 버튼에 이벤트를 달아야 돼요. 근데 수정 버튼이 몇 개 있어요? 2개. 삭제 버튼도 2개. 그쵸? 맞아요? 자, 아까 제가 실수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버튼에다가 아이디를 주고서 아이디로 버튼을 찾게 되면 하나밖에 못 찾죠. 제일 똑같은 아이디가 여러 개가 있으면 그 아이디 중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거 하나밖에 못 찾아요. 그러면 이벤트 핸들러가 만약에 이 아이디로 버튼이라고 하는 엘리먼트를 찾아서 그 이벤트 핸들러를 등록하겠다라고 하면 어디에만 이벤트 핸들러가 등록이 될까요? 첫 번째에만 이벤트 핸들러가 등록이 되고 끝나버려요. 두 번째 버튼은 동작하지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거를 한번 간단하게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스크립트 끝나기 전에 아이디로 리플라이 업데이트라고 했나요, 제가? 기억력이 3초라. 리플라이 업데이트라고 했군요, 제가. 버튼의 아이디를 리플라이 업데이트라고 했는데 리플라이 업데이트 점 클릭. 그리고 여기다 펑션 이벤트 등록 함수가 있으면 되겠죠. 이벤트를 처리해주는 함수가 있으면 될 텐데 이 함수에서 얼라트를 호출한다. 업데이트. 나중에 지워버릴 거니까. 자, 이게 아이디로 찾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아이디로 찾는 방법.
새로 고침을 할게요. 그 자바스크립트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새로 고침을 하고, 자, 수정 버튼, 첫 번째 수정 버튼 동작 안 하고, 잠시만요. 제가 샵이 붙어 있는 위치가 잘못됐어. 맞죠? 샵, 리플라이, 업데이트, 클릭, 펑션, 볼러트. 이벤트 핸들러가 샵, 리플라이, 업데이트. 그리고 위쪽에 좀 볼게요. div, replies, reply 아이템 안쪽에 첫 번째 reply 아이템 안쪽에 그쵸. 얘네가 먼저 만들어졌죠. 만들어졌고, 지금 아무것도 동작하지 않죠. 아무것도 동작하지 않아요.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거는 뭐냐면, 얘를 찾아서 이벤트 핸들러를 등록하겠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얘가 언제 만들어져요? 이런 아이디를 갖는, 혹은 클래스를 갖는, 이런 녀석이 언제 만들어지나요? 이 시점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목록들이 댓글의 목록들이 만들어지는 시점이 댓글의 목록이 만들어지는 시점들이요. 클라이언트에서 리퀘스트를 보냈을 때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AJAX 요청이 와야, 리스판스가 와야 그때서야 자바스크립트가 얘네들을 그리기 시작해요. 맞습니까? 그쵸? 자, 그런데 순서를 보죠. 순서를 보시면 얘네가 어떻게 동작이 되고 있는지를 보세요. 보드 넘버를 알아낸다. 이거 함수가 있으니까 함수는 아직 실행되기 전이잖아요. 이건 함수를 정의하는 것 뿐이니까 함수를 실행하기 전이고요. 여기서는 함수를 실행한다. 그 다음에 버튼 클릭 이벤트 등록한다. 이벤트를 등록한다예요. 이벤트 처리, 이벤트 리스너를 등록한다인 것 뿐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도 이벤트 리스너를 등록한다예요. 자, 브라우저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브라우저가 하고 있는 일들을 지금 정리를 해보면, 브라우저가 하고 있는 일들은 첫 번째, 댓글, 목록, AJAX, 요청, 보내. 자, 이런 일을 한 거고요. 자, AJAX는 앞에 있는 A가 비동기라고 하는 걸 되게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 다음이 뭐냐면, 댓글, 추가, 버튼, 이벤트, 리스너, 등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벤트 리스너를 등록을 했다라고 하는 거지 그 콜백 함수가 호출이 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댓글, 업데이트, 지금 이 부분이죠. 댓글, 업데이트, 버튼, 이벤트, 리스너 등록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을 지금 브라우저가 하고 있는 중이에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AJAX는 비동기이기 때문에 응답이 올 때까지는 브라우저는 자기가 할 일을 그냥 계속 쭉 해버리면 돼요. 서버에 요청을 보내서 서버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목록 긁어오고 목록을 만들어서 어레이 리스트 만들어서 클라이언트로 보내주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브라우저는 이벤트 리스너 등록하고 있고 또 다른 이벤트 리스너 등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얘가 더 빨라버린 거예요.
요 첫 번째 요청에 대해서 응답이 오기 전에 응답이 오지 않으면 첫 번째 요청에 대해서 응답이 오지 않으면은요. 아래쪽에 있는 그림이 그려지나요? 그려지지 않나요? 댓글 목록이 그려져요? 안 그려져요? 댓글 목록이 안 그려지잖아요. 이 부분이요. 에이작스 요청은 보냈는데 거기에 대한 응답이 오지 않으면 여기는 그려지지 않죠. 그려지지 않은 그 짧은 순간에 지금 이벤트 리스너를 등록하겠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버튼들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벤트 리스너를 등록하겠다고 한 거죠. 그럼 못 찾았으니까 이벤트 리스너가 등록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등록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에이작스, 여기서 보낸 이 에이작스 요청에 대한 응답이 온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그 그림들은 버튼들 추가, 삭제, 업데이트, 수정, 삭제 이런 버튼들은 나중에 그려진 거예요. 댓글 추가는 달라요. 댓글 추가는 HTML 안에서 이미 댓글 추가라고 하는 버튼이 있었기 때문에 얘는 자바스크립트가 실행되는 그 시점에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얘는 찾을 수가 있어요. 찾을 수가 있고 여기엔 이벤트 핸들러가 등록하는 게 가능해져요. 그런데 문제는 얘의 문제는 그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얘네들이 만들어지는 시점이 이런 버튼들이 만들어지는 시점이 응답이 왔을 때에서야 그때서야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버튼 이벤트를 저렇게 추가를 하면 안 돼요. 다른 방식을 쓰셔야 돼요. 다른 방식을.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또 뭐였었냐면 아이디를 사용하면 안 돼요. 아이디를 사용해 버리게 되면 가장 먼저 발견되는 아이디 하나만 찾게 돼요. 그래서 여기를 저는 전부 다 클래스로 바꿀 거예요. 여러 개를 동시에 다 찾을 수 있으려면 클래스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클래스로 바꿨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를 이거 점 클래스 이렇게 해도 안 돼요.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버튼들이 에이작스에 의해서 응답이 와서 비동기적으로 버튼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이 속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해서는 저 버튼이 동작하지 않는 거예요. 버튼들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래서 찾을 수 없는 상태에서는 이벤트 리스너를 등록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위쪽에 제가 HTML을 만들 때 여기를 div를 만들어 뒀어요. 댓글 목록들의 그 리스트가 들어갈 수 있는 목록을 만들어 둔 게 있었어요. 여기는 아이디가 붙어 있고 얘는 자바스크립트가 실행되기 전에 먼저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찾을 수 있어요. 부모 엘리먼트는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다 이벤트 핸들러를 등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트릭을 쓰셔야 돼요. 아직 댓글 목록 안에
인풋과 버튼들은 만들어지기 전이지만 걔네들이 들어갈 수 있는 div는 만들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다시 쭉 내려갈게요. 다시 쭉 내려가서 여기를 아까 replace 이렇게 썼죠. replace라고 하시고요. 여기를 on이라고 하는 거예요. on. 다 지워버릴게요. on이 div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div 영역에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자, 그럼 어떤 이벤트냐? 이벤트 이름을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규먼트가 아까 제가 클래스 속성도 썼죠. reply 아이템이라고 클래스 속성을 줬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reply update라고 아마 클래스 속성을 줬을 거예요. 여기에다가 펑션을 등록을 하는 거예요. 혹시 그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이벤트 버블링과 이벤트 캡처링이라고 하는 방식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이벤트 버블링은 차일드 요소가 이벤트를 받아서 그거를 부모 요소한테 전달하는 방식이 이벤트 버블링. 반대 방식이 부모가 이벤트를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차일드로 이벤트를 전달하는 방식이 이벤트 캡처링이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div 안에 있는 버튼을 클릭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div를 클릭하는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두 가지 이벤트인 거예요. 버튼을 클릭한다는 div를 클릭한다라는 것도 되는 거고 버튼을 클릭한다라고 하는 것도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위치를 클릭하는 거는 그건 다른 얘기죠. 그렇죠? 이 바깥쪽 영역을 클릭하는 거는 div만 클릭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버튼 부분을 클릭을 하는 거는 버튼을 클릭하는 이벤트가 될 수도 있지만 바깥쪽에 있는 div를 클릭하는 이벤트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 함수가 뭐냐면 replace라고 하는 div에 클릭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div에서 이런 하위 요소를 그리고 그 이벤트가 이 엘리먼트의 이런 하위 요소에서 발생했을 때 이게 하위 요소예요. 하위 요소. 그때 이 함수를 실행하는 거예요. 중간에 제가 여기 공백을 뒀죠. 공백을 둔 거는 뭐예요? 공백 둔 거는 차일드 내려갈 때 공백을 두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벤트는 div에서 발생을 했는데 클릭 이벤트가 그리고 그 클릭 이벤트가 div 중에서도 div의 child reply 아이템 그리고 reply 아이템의 child에서도 reply update에서 발생했을 때 그런 의미예요.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벤트 리스너가 실행이 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이벤트 핸들러는 누구한테 등록을 한 거냐면 div에 등록을 한 거예요. 이거는 이 펑션은 div에다가 div가 클릭됐을 때 등록을 한 펑션이니까 펑션은 등록이 됐어요. 그리고 얘가 호출될 때는 언제냐? 실제로는 업데이트라고 하는 엘리먼트가 호출됐을 때 펑션이 호출되는 거예요. 무조건 div가 클릭이 됐을 때 펑션이 호출되는 게 아니라 div 중에서도 이런 하위 엘리먼트가 클릭이 됐을 때 펑션이 호출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on이라고 하는 함수예요. on이라고 하는 함수. 요거 하나만 더 넣을게요. 여기다가
마진만 넣지 말고 보더도 하나 넣어볼게요. 클래스 reply item에다가 보더를 하나 더 넣었고요. 보더를 넣었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는 alert 하나만 뿌려볼게요. alert 이렇게 하고서 동작하는지 한번 보죠. 이렇게 하고서 새로 고침 해볼게요. 새로 고침 하겠습니다. 네. 아마 이렇게 그 댓글 하나하나마다 박스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 박스 하나가 의미하는 게 div예요. div 클릭했을 때. 근데 지금 아무것도 동작 안 하죠. 근데 그 안에 있는 버튼 클릭하면 삭제 버튼은 우리가 이벤트를 하지 않았으니까 수정 버튼 클릭하면 얼러트 창 뜨죠. 이런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벤트 핸들러는 div에다가 이벤트 핸들러를 등록을 했지만 그 클릭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이 div의 하위 엘리먼트가 클릭이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벤트 핸들러가 등록되는 시점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div가 만들어진 시점에 이벤트 핸들러는 등록이 됐고 이 함수가 실행되는 시점은 얘의 하위 요소가 클릭이 됐을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이벤트 핸들러는 등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클릭 이벤트는 발생을 했고 클릭 이벤트는 그 버튼에서 발생을 했고 함수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트릭을 좀 써주셔야 돼요. 이게 AJAX라고 하는 특징 때문에 그리고 AJAX는 동기식 방식이 아니라 비동기식 방식이라고 하는 이런 특징 때문에 얘네들이 언제 만들어질지 몰라요. 우리가 펑션을 등록하는 이벤트 핸들러를 등록하는 그 시점에 얘네들이 만들어져 있을지 만들어져 있지 않을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트릭을 먼저 쓰셔야 돼요. 부모 엘리먼트에다가 함수를 등록시켜 놓고 그 다음에 실제 이벤트는 그 하위 엘리먼트가 실제로 이벤트가 발생이 됐을 때 그 녀석을 찾아주도록 하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버튼은 클릭이 됐고요. 버튼이 클릭은 됐고 여기서는 이제 무엇을 하시면 되냐면 여기 있는 수정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는 여기 있는 텍스트를 읽어서 이게 수정된 내용이잖아요. 이거를 보내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 있는 댓글을 읽어서 서버로 보내주면 돼요. 그리고 아래노도 여기 있는 아래노를 읽어서 같이 보내야 되고 여기 있는 아래노를 읽어서 같이 보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아래노라고 할까요? 수정 버튼이 포함된 div 그게 얘예요. 수정 버튼이 포함된 div는 클래스 reply 아이템이에요. div 요소에 포함된 아레노와 알텍스트를 찾아서 AJAX 요청을 보내면 돼요. 그리고 AJAX 요청을 보낼 때 툭 방식으로 요청을 보낼 겁니다.
자, 여기서 this는 누구일까요? 되게 중요해요. 펑션을 호출하게끔 클릭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된 this는 누구일까요? reply s일까요? reply update일까요? replies replies는 div죠. div죠. 그렇죠? 아까 보면 이 div 쪽 클릭했을 때는 안 나왔죠. 안 나왔죠. 근데 버튼 위치를 딱 클릭하니까 얼러트가 나왔죠.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얘가 호출되는 거는 실제로 얘가 호출되는 거는 그러니까 함수 자체는 div에 등록된 게 맞아요. 함수 자체는 div에 등록된 게 맞지만 실제로 브라우저가 이 함수를 호출해주는 시점은 얘를 클릭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this는 누가 되냐면 요 함수를 불러주게끔 이벤트를 만들어낸 녀석이 누구냐면 reply update. 저도 이거 되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앞에서는 이렇게 했었죠. 이벤트 핸들러 등록했었던 것들을 보시면 앞에서 엘리먼트를 찾고 이벤트 이름 써주고 이벤트 핸들러만 딱 등록을 하면 이 이벤트 핸들러 안에서 this는 바로 요 앞에 있는 녀석이 this가 됐었어요. 그게 맞아요. 그게 맞는데 그리고 이게 이제까지 우리가 해왔던 방식이에요. 해왔던 방식인데 얘는 조금 달라요. 얘는 브라우저가 이 이벤트 핸들러를 가지고 있는 거는 얘한테서 가지고 있는 거고 이런 엘리먼트 안에 이벤트 핸들러를 가지고 있는 거고 브라우저가 실제로 얘를 실행시켜주는 시점은 얘가 클릭이 됐을 때예요. 얘가 클릭이 됐을 때 펑션을 실행해주고 그리고 이 펑션을 실행할 때 얘를 this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this는 이것도 주석으로 할게요.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얘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함수가 있어요. 이런 함수가 있고 샵 아레노 얘보다 먼저 나오는 이란 뜻이에요. 얘보다 먼저 나오는 거기에서 아레노를 찾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value 읽으시면 돼요. value 읽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r 텍스트는 마찬가지 방식으로 priv all 여기는 id를 뭐라고 줬냐면 아마 r 텍스트라고 줬을 거예요. .val 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이거 얼러트로 한번 띄워볼게요. 얼러트로 아레노는 하고서 여기다 아레노 붙이고요. r 텍스트는 하고서 r 텍스트 붙여가지고 제대로 읽었는지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게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AJAX 요청을 보낼 수가 있으니까 새로 고침하시고요. 새로 고침하시고 첫 번째 수정 버튼은 글 번호가 68이고 여기에 QQQQ 하고 들어가 있어요. 수정 버튼 눌러볼게요. 68번 QQQQ 맞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수정 버튼을 클릭을 해볼게요. 밑에 있는 수정 버튼은 여기가 글 번호가 65번이고요. 다시 댓글 1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들어가 있어요. 제대로 찾나요? 여기 있는 수정 버튼을 클릭했을 때의 아레노와 R 텍스트를 잘 찾을 수가 있어야 되고요. 여기 있는 수정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여기 있는 R 텍스트와 아레노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있는 수정 버튼은
여기 있는 내용들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요 전에 나오는, 바로 전에 나오는 얘네들을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작업을 한 게 지금 이거예요. 디스가 버튼이다라고 하는 거를 알면 그 버튼보다 프리브 먼저 나오는 아래로 찾겠다. 버튼보다 먼저 나오는 R 텍스트를 찾겠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밸류를 찾겠다. 그럼 우리가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그 준비는 된 거예요. 얼러트 창 제대로 잘 뜨나요? 여러분들? 잘 되죠? 자, 그럼 얼러트는 지울게요. 자, 이제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 AJAX 요청을 보내면 돼요. $AJAX. 요 안에는 오브젝트. 이렇게. 자, 요청 주소 다시 한 번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청 업데이트인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replies 그 다음에 업데이트할 번호를 RNO를 뒤에다 숫자로 그리고 요청 방식을 put이라고 하는 요청 방식으로 replies 그 다음에 뒤에 번호를 붙여서 1번 댓글을 put 업데이트 하겠다. 2번 댓글을 put 업데이트 하겠다. 3번 댓글을 put 업데이트 하겠다. 이런 식으로 URL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제일 처음에 필요한 게 뭐였었냐면 요청 URL이 필요했었죠. 요청 URL은 URL이라고 하는 그 속성에다 넣어주시면 돼요. ex2번 replies 그 다음에 여기다 붙이면 되는 거죠. 여기다 슬래시 한 다음에 여기다 붙여주면 돼요. 뭘 붙여주면 돼요? RNO를 붙여주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요청 방식이에요. 요청 방식은 타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타입은 put 방식으로 넣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헤더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헤더즈예요. 헤더즈도 객체예요. 자, 헤더스에는 컨텐트 대쉬 타입 여기 대쉬가 들어가 있어서 다운표로 묶어주셔야 돼요. 컨텐트 타입 애플리케이션 JSON 그 다음에 HTTP 메서드 오버라이드 여기는 여기가 타입이 get이나 post가 아닌 다른 방식인 경우에는 얘를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push나 delete와 같은 그런 경우에는 얘를 반드시 써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요거는 요청 패킷 헤더 요청 패킷 데이터 데이터는 어떤 식으로 전송을 했었었냐면 JSON string GOFAI라고 하는 함수를 썼었어요. 이 안에 R 텍스트 넣으면 되죠. R 텍스트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R 텍스트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 있는 R 텍스트는 위쪽에서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가 남은 게 뭐냐면 성공, 응답에 대한
콜백 함수. 이름이 success. 펑션 등록하시면 돼요. 펑션. 여기는 할 거 없고요. 그냥 이것만 하시면 돼요. get all replies 댓글 목록 수정. 댓글 목록 업데이트. 알러트 창 하나만 띄울까요? 알러트. 아레노를 붙이죠. 아레노 붙이고 댓글이 수정 성공했습니다. 요런 정도로 알러트 창 하나만 띄울까요? 컨트롤러가 있으면 돼요. 컨트롤러가 있으면. 자, 일단 얘가 404 에러가 나는 것까지만 볼까요? 일단 이 에이작스 요청이 제대로 가는지만 좀 볼게요. 제대로 가는지만. 자, 그거를 테스트를 해보시면 일단 새로 고침을 하셔야 돼요. 네트워크를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를 보면서 자, 여기를 수정을 해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보시고 버튼을 클릭을 해보세요. 자, 404가 나오면 정상적인 거예요. 404가 나오면 정상적인 거고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요청 주소가 어딘지를 보세요. 68번 댓글 404 컨트롤러 못 찾겠다. 왜 여기 숫자가 68이냐면 이 댓글이 몇 번이에요? 68번이니까. 자, 거기 위쪽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404 XHR 있죠? AJAX 요청이란 뜻이에요. 헤더 볼까요? 헤더. EX replies 68. 제 걸로 번호가 68이에요. 요청 방식 put. 그 다음에 보면 request 헤더가 있어요. 요청 패킷. request 헤더 보시면 컨텐트 타입 애플리케이션 JSON 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X HTTP 메서드 오버라이드 put 잘 들어가 있어요. 페이로드 중요한 거 또 하나 페이로드 프로퍼티 이름이 r 텍스트 그 다음에 여기 내용이 업데이트 수정 그 부분이 요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버튼에서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까지는 정상적으로 간 거예요. 정상적으로 간 거고 서버 쪽에서 처리하는 메서드는 없는 거예요. 서버 쪽에서. 네. 일단 여기까지 다 잘 되십니까? 안 되시는 분 있으신가요? 일단 뭐 점심시간도 됐고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